대전의 한 도서관에서 3년 동안 매주 2번씩 마주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 사서는 그 남자가 책을 빌릴 때마다 유독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두었습니다. 인사가 끝난 뒤에도 반 박자를 더.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꼬박 3년을요. 그 사서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뒤에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건 그 눈빛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둔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는 늘 8가지가 함께 옵니다. 그 8가지가 무엇인지, 이야기 마지막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시는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분은 아마 절반도 안 되실 겁니다. 놓쳤던 순간, 흘려보냈던 기회, 한참 뒤에야 깨달은 마음, 그런 것을 다시 마주하는 일은 유쾌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내일부터 여러분 주변의 풍경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자리, 같은 인사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흔한 이야기와는 순서를 다르게 가겠습니다. 8가지 신호를 그냥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3개의 층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에도 정직함의 등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호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꾸며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는 몸이 반쯤 새어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는 본인도 도저히 막지 못하고 흘러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거짓이 섞일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눈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 층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정성이 드러나는 신호. 여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름을 불러주는 인사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보다 정직한 신호는 드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민준 씨, 식사하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인사는 더 이상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만을 겨냥한 말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0, 사람의 뇌는 자기 이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시끄러운 방 안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에 둔 상대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을 붙잡고 싶다는 무의식의 손짓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준혁 씨 이야기입니다. 같은 부서에 여성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수십 명에게 반복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유독 준혁 씨에게만 인사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좋은 아침이에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2년이나 반복됐다는 걸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옆자리 동료가 툭 던진 한마디. 야, 저 사람 너한테만 이름 붙여서 인사하는 거 몰랐어? 그 순간 지난 2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탕비실에서, 회의실 앞에서 수백 번의 아침 인사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고요. 그리고 그 동료는 이미 한 달 전에 다른 부서로 옮긴 뒤였습니다. 이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인사할 때와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지켜봐도 차이가 보일 겁니다. 만약 유독 여러분에게만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이 예의라는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같은 층에 있는 2번째 신호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핑계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나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5초면 끝날 인사가 이상하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별것 아닌 질문 하나를 굳이 더 던지면서요. 그냥 잘 지내셨어요. 로 끝날 인사에 아 참,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잘 됐어요 하는 말이 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번 대화의 사소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마음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기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정보를 먼저 그리고 오래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듯 흘린 이야기까지 붙잡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잘 지내세요?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그 일 잘 됐어요?는 아무에게나 하지 못합니다. 지난 대화를 기억하고 되묻는 것. 그것이 진심의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리와의 금혼을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반쯤 저절로 새어나오는 신호들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유 없는 스킨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유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말합니다. 어깨를 살짝 톡 치거나 인사하며 팔이 스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이어지는 악수, 무언가를 건넬 때 손끝이 살짝 닿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사이의 가벼운 접촉은 유대감을 만드는 몸의 반응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림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를 만질 핑계를 무의식 중에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흔히 놓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바로는 이 접촉에는 대개 확인 절차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한쪽이 가볍게 손을 대면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상대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비슷하게 되받아 접촉하면 이 접촉은 괜찮았구나 하고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슬쩍 몸을 뒤로 빼거나 팔짱을 끼거나 못 느낀 척합니다. 그러니 접촉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접촉 뒤에 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스킨십이 편한 성격도 있으니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리와 텐션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사람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낯선 사람은 먼 곳에 두고 편한 사람은 가까이 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끌리면 이 경계선이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좁혀집니다. 대화할 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나란히 걸을 때 어깨가 스칠 만큼 붙어 걷습니다. 몸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다른 데를 보다가도 여러분이 말을 시작하면 몸 전체가 여러분 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텐션이 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평범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환해지고 반응이 커집니다. 부산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주 가던 카페에 낯익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는 차분히 주문을 받던 그 직원이 이분이 들어서면 목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오셨어요. 오늘도 아메리카노시죠. 밝은 웃음에 머리카락을 넘기는 동작까지. 이분은 그저 서비스 정신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 손님한테만 저래요. 그제야 모든 순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원래 성격이 밝은 것과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유독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가를 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텐션에는 반대 모습도 있습니다. 평소 수다스럽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만 갑자기 말이 줄기도 합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이 막히는 겁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리듬,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층의 마지막은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이 신호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긴장과 은근한 어필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면 몸은 스스로를 다독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접촉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카락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목을 쓰다듬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반응입니다. 동시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손을 머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잘 보셔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건넸을 때입니다. 오늘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말을 들은 뒤 살짝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동작. 수줍음과 기쁨이 동시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동작은 목선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목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무방비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 부위를 자연스럽게 내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함과 신뢰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깊은 세 번째 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도저히 막지 못합니다. 몸이 스스로 흘려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들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목소리 톤의 변화입니다. 이 신호가 특별한 이유는 억지로 꾸며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어느 정도 통제됩니다. 말도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과 높낮이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새어나옵니다. 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에게 말을 걸 때 목소리가 미세하게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좋게 들리게 하려는 몸의 본능입니다. 목소리 톤은 체온계와 비슷합니다. 억지로 올리거나 내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오르면 목소리도 저절로 따라 오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할 때의 목소리와 여러분에게 말할 때의 목소리가 다르게 들린 적이 있습니까?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어딘가 노래하듯 들렸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무의식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유독 길게 머무는 시선입니다.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예의니까요. 그런데 보통의 눈맞춤은 인사가 끝나는 순간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1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섞인 시선은 다릅니다. 인사가 끝난 뒤에도 반박자 혹은 그 이상 그 자리에 머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선을 거둘 때의 방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맞춘 뒤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것과 옆으로 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옆으로 피하는 건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다른 데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관심은 있는데 수줍어서 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들킬까봐 눈을 내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년을 매주 2번씩 도서관에서 마주친 그분. 그 사서가 바로 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을 건넨 뒤에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옅은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매주 2번씩 3년을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것을 옆으로 피하는 눈빛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 하나만 알았어도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세 번째 층의 마지막이자 8번째 신호입니다. 서투르고 긴장된 태도입니다. 이 신호야말로 가장 순수한 진심의 증거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인사하려는데 말이 꼬이는 순간, 앞뒤 안 맞는 말을 뱉어놓고 스스로 당황하는 순간, 손에 든 물건을 떨어뜨리는 순간, 어색하게 웃는 순간, 이런 것들입니다. 끌림에서 오는 긴장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말과 손발의 움직임에 미세한 혼란을 줍니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잘 나오고 행동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고 평소 안 하던 실수를 합니다. 서투름은 약점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입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 이야기입니다. 동료 교사 한 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늘 당당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앞에서만 말이 꼬이고 자료를 건네다 떨어뜨리고 복도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원래 덤벙대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동료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선생님,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선생님한테만 그럴까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십 번 봤던 그 서투른 모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고요.
우리가 이런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상대의 서투름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인사, 대화를 이어가려는 핑계, 이유 없는 스킨십, 좁혀지는 거리와 텐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 목소리, 톤의 변화, 길게 머무는 시선, 서투르고 긴장된 태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앞에 그 남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호를 아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읽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와 그냥 친절한 것을 가르는 3가지 잣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모든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더 위험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잣대는 비교입니다. 원래 친절한 사람은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니 신호는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할 때와 여러분에게 할 때가 다를 때에만 그것이 신호입니다. 남에게는 없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 그것만 신호로 세십시오. 두 번째 잣대는 상호성입니다. 앞서 접촉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마음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서면 상대도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 상대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마음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뜨겁고 다른 쪽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신호가 아니라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반응을 보십시오. 세 번째 잣대는 반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만 보이는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2개까지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이 겹쳐서 그것도 여러 번 되풀이에 나타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마음은 한꺼번에 터져나오지 않고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조금씩 여러 신호가 함께 쌓여간다고요. 그러니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마지막에 알려드리겠다던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8가지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3개 이상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남과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이 하나의 기준이 여러분을 착각에서도 후회에서도 지켜줍니다. 한 가지 더, 요즘 세상에 맞는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신호는 얼굴을 마주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화와 문자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목소리만 오가는 통화에서는 표정이라는 가림막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목소리 톤이 그대로 새어나옵니다. 통화 첫 몇 초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를 반가워하는지 아닌지 느껴집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몇 시간 뒤에 짧게 답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몇 분 만에 긴 답장이 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답장의 속도와 길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다만 여기서도 잣대는 똑같습니다. 비교하고 반응을 보고 반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뚜렷한 신호를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알아챘을까요? 남자가 이런 신호에 둔한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배운 적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나이의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하느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누군가의 마음을 천천히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칠 수 없는 차이가 아닙니다. 훈련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훈련의 시작입니다. 한번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보입니다. 새 차를 한 대 고르고 나면 거리에서 유독 그 차만 눈에 띄는 것처럼요. 원래 없던 게 아니라 볼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비슷하게 돌려주십시오.
상대가 이름을 불러줬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십시오. 거울처럼 비슷한 온도로 반응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이름 한번 불러주기, 질문 하나 더 던지기, 그 정도면 됩니다. 관계는 큰 사건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셋째, 용기를 내십시오. 3개 이상의 신호가 반복해서 보인다면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2년을 몰랐던 준혁 씨, 3년을 몰랐던 도서관의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호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대도 지치고 마음은 접히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는 반대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릴 때 우리의 몸도 이미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둡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마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 신호를 알아챌 눈이 생겼습니다. 놓쳤던 순간들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은 분명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세월, 뒤늦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한 그 얼굴이 누구인지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곁에 마음은 있는데 표현에 서툰 분이 떠오르셨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어쩌면 그분의 남은 인연 하나를 여러분이 지켜주시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